1970년대 중반은 정말 말 그대로 부산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경제 성장의 태동기와 같은 시기였죠. 그리고 그 출발지가 되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는 겁니다. 과거 원시적인 생산 형태였던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공업국가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모습을 만든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에 택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택하는 전략이죠.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런 경공업을 유치를 해서 옷, 완구, 가발, 신발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수출을 하는 그런 경공업 우선 전략을 먼저 택합니다. 사실 항구 도시로서 부산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죠. 부산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항이었으니까. 남해에 있는 부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평양에 있는 부산이거든요. 또 주변 농촌 지역으로 투입된 풍부한 노동력이 있죠. 부산은 공업화와 어떤 수출 전략의 이제 최대 수혜지가 됩니다. 부산이 그때 성장을 하고 지금의 부산 성격이 그때 많이 결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발도 부산의 대표적인 생산품이었죠. 부산 신발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당대의 세계 주요 브랜드 운동화가 다 부산에서 만들어졌고요. 가죽 신발 공장은 서울이 아닌 부산을 먼저 얘기하는 미국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신발하면 부산이었죠. 부산 지역에 많은 신발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큰 6개 회사가 부산에 있었어요. 이 신발은 우리나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거든요. 신발이 유망 수출 품목으로 선정이 되면서 미국에 신발들을 많이 수출했죠. 부산이 신발 산업의 메카가 될 수가 있었죠. 우리들의 자랑.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도 자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린 브랜드가 없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 상사의 프로스라는 건데 1986년도, 1988년도에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 때 전성기였습니다.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산 프로스 신발을 신고 경기에 나왔었죠. 그래서 한때는 나이키에 버금가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하면 합판. 합판 산업은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나가자 우리들도 수출 전선. 이번에 수출 최고상을 받은 이곳 동명목재는 우수상의 영예를 누려온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 대규모 수출 합판 회사들이 부산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 최대 합판 기업이었던 동명목재가 있었고 성창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합판으로 돈을 벌어서 부산에 가면 동명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외대가 있는데 동명목재는 동명대학을, 성창 기업은 부산 외대를 설립하게 되죠.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상 단일 상품의 라이벌 기업이 지역에 2개의 대학을 남긴 것도 매우 이례적인,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겠죠. 1970년 기준으로 동명목재 성창기업을 비롯한 부산의 기업들이 생산한 합판량이 한국 전체 생산의 절반을 넘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동명목재 한 회사가 한국 합판 생산의 한 31% 이상을 차지했다 그래요. 1970년부터 81년까지 12년간 연속으로 합판 수출량 세계 1위. 합판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산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시기에 부산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던 초기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 무역의 최전선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콩과 5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고 전혀 수출길에 올라 부산이 발전을 부산항에서 하면서 성격되고 당시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1963년에 직할시로 승격이 됩니다. 근데 사실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한일협정을 하고 나서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경부선이라고 하는 기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구상을 했던 게 서울과 부산을 잇겠다. 민족중후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제2의 도시의 부산과 서울을 잇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건설된 고속도로다. 그만큼 빠르게 고속도로가 건설된 만큼 이걸 보수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또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그 당시 정부가 고려했던 게 뭐냐면 똑바로 뚫으려고 하면은 기본에 굴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굴을 뚫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자체가 사실은 직선이 아닙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가 산업도시로서 키우고 있었던 울산이나 포항과의 연결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경주 그리고 울산 공업단지와 연결된 원양을 지나서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직선으로 놓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이라는 한국의 이 발전 축이 생기고 어떤 수출과 무역의 최전선으로서의 입지는 더 강화됩니다.